고지 의무 위반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보험 모집인하고 체결하는 보험 계약에서는 이런 질문서를 이제 받게 되고, 이런 질문서에 이제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이제 고지를 해서 이제 보험사가 심사를 한 후 이제 보험 계약이 승인되거나 여기 고지한 내용에 따라서 뭐 거절되거나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고지를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은 보험사가 뭐 이제 검토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가입이 이제 승인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중에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는 이제 위반 사실이 보험사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제 보험금 지급 처리를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지 의무 관련된 내용을 묻는 거는 뭐 이런 암이나 뭐 백혈병 이런 무시무시한 병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이거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총 20개 정도의 질문으로 구성된 내용 중에 지금 이제 일부를 보는 건데, 여기 보면은 뭐 이런 내용만 고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간단한 이런 내용도 보험에서는 이제 고지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나와 있는 2번 질문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질병으로 뭐 진단이 됐거나 의심을 받았거나 치료를 받았거나 약물 처방을 받았거나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게 이제 뭐 굉장히 거창하고 뭐 대단한 것만 알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계약 시점에서 이제 해당 사항이 되는 거는 이제 알려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주 걸리는 게 이 4번하고 5번, 2번 뭐 이런 형태인데, 뭐 이런 거는 이제 진단받은 사람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뭐 보험 가입도 뭐 가입 과정에서 이런 질병들이 있는데 가입이 되냐 했을 때 뭐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위반은 잘 안 나오고, 뭐 이런 거나 고혈압이라든지 뭐 당뇨 이런 거에 대한 위반이 나오거나 뭐 간경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위반이 나오기도 하고, 뭐 직장 항문 관련 질환 이거는 뭐 대단한 그런 질환은 아닌데 여기에서는 이제 고지 대상으로 이제 명시를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알려야 될 사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확인해 볼 내용은 이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은 최근 5년 이내, 그러니까 최근 5년이라 하면 이제 보험 가입 시점에서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는 시점에서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이나 뭐 검사를 받고 이런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 보면은 입원하고 뭐 수술, 뭐 여기에는 이제 보험에서는 시술도 뭐 절제, 절단 이런 거는 이제 포함하기 때문에 뭐 시술도 약간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7번 이상의 이제 병원 내원 사실이라든지 계속해서 30일 이상의 투약, 이런 내용으로 이제 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계속하여는 같은 원인으로, 같은 질병이 아니라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의 실제 치료나 투약을 받은 일수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호흡기 질환에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뭐 기침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뭐 나는 감기로 병원을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이렇게 병원을 다닌 이력이나 이런 처방 이력을 이제 고지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감기를 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합산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실제 호흡기 질환은 뭐 제200부터 뭐 제2 뭐 20 뭐 이 정도까지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 만성 질환이나 만성 비염, 뭐 편도염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증상은 감기랑 뭐 거의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병원의 차트를 떼보면 그 병명이 감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만성 질환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이제 감기 같은 경우는 뭐 걸렸다 낫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고지 대상이 당연히 이제 안 될 수가 있지만, 실제로 나는 감기로 알고 있었는데 병원에 가서 차트를 떼보니까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뭐 병원에 내원을 했고 증상이 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합산 투약일이 이제 뭐 30일 이상이다, 이런 경우에 고지 의무 위반을 이렇게 주장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감기로 병원을 갔는데 뭐 해지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이제 대부분은 진짜 뭐 제200에 해당하는 뭐 급성 코인두용 감기가 아니라 감기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걸로 이제 병원을 간 내용이고, 이런 것들의 합산 뭐 7일이나 30일 이상 처방을 받았을 때 이제 보험사가 이제 면책을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반은 이 질문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해당 사항이 되는 거는 이제 알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뭐 알리지 않을 경우에는 이 보험사가 이제 강제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같은 원인으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질병 코드가 있을 때 이 코드가 이제 뭐 반드시 일치하는 그 하나하나대로 30일씩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유사성이 있는 질환이라든지 뭐 인과관계가 있는 질환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같은 원인으로 보는 것이 실무적인 이제 내용인데, 뭐 코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점 하나가 다르다 이래서 뭐 다른 질병이다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논리랑 좀 근거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명백하게 전혀 다른 것일 때는 구분해서 따져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뭐 같은 원인으로 이렇게 발생한 거는 이제 합산을 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한 시점은 뭐 보험 가입 시점에서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보험금 지급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거에 이제 뭐 의구심이 있거나 이러면은 환자한테 그 가입자한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차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이런 것들은 그때 알아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후에 이제 이렇게 알아보게 되는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도 이제 보험 청구를 했고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 안내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보험 질문서는 이게 이제 내용마다 좀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5번 질문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이 들어가 있지만 이건 예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6번 질문에 이제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가입 전에 계약 인수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성실한 이제 알릴 의무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는 이제 상법과 약관에서 정한 이런 규정을 두고 있고, 이런 위반을 한 경우 보험사는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일 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 이런 것들이 합산으로 이제 확인이 돼서 이제 보험 계약은 이제 강제 처리 해지 처리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입 시에 정확하게 알리는 게 좋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렸을 때 뭐 제한이 있거나 뭐 부담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체결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인수 자체가 이제 거절될 수가 있는데, 그 보험 종류에 따라서 이제 그 질문 내용이 좀 다르고, 이런 30 이상 투약을 했다 하더라도 뭐 모든 보험사가 무조건 가입 승인을 이제 거절하는 뭐 그런 게 아니고, 뭐 보험 종목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진짜 큰 병에 걸리거나 앞으로 계속 보험금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아주 이제 막 사사치 찾아봐 가지고 해지 처리를 하면은 뭐 해지 이후에 이제 발생하는 이런 것들은 처리가 이제 안 되게 되죠. 그래서 뭐 암이나 뭐 이런 중대질환 같은 거를 걸렸을 때도 이런 질문에 이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확인을 하게 되고, 뭐 계약 해지가 가능한 시점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뭐 처음에 이거를 알렸을 때는 뭐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뭐 가이드에 이제 속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예시를 든다면, 이런 청구 사유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그런 가이드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 부분은 이제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해지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가입 시에 이 내용이 확인됐는지, 아니면 나중에 이렇게 다 청구건이 앞으로 이제 많이 발생된 것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 이게 위반이 확인됐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뭐 보험을 어떻게든 이제 받아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뭐 받는 보험료 대비
뭐 전혀 뭐 실익이 없거나 또 면제까지 뭐 돼가지고 문제 그 앞으로 뭐 받아야 될 보험료도 굉장히 뭐 적거나 이런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이제 해지 처리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이제 있었고 그런 경향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일 이상 투약 사실에 관한 이제 판단은 그냥 병명 하나당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원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이기 때문에 이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겁니다. 5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길고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머릿속에 있는 기억으로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오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저희한테도 이제 상담 받으실 때는 나는 뭐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해서 뭐 실제 서류를 받아보면은 200일씩 막 투약일 수가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상담을 할 때도 뭐 정확한 정보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셔야지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병력이 없다고 해서 그냥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다고 해서 보험사가 이거 나중에 뭐 확인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실이 이제 서류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다면 진짜 정말 쓸모없는 그런 시간 낭비 같은 그런 상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기억에 의존해서 이렇게 항상 보시면 안 되고 이 요양급여 내역서 이런 거 같이 병원을 어디 갔는지 그 투약일 수도 나오거든요. 처방일 수가 실제로 이제 약을 먹었는지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처방 사실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시고 이거에 대한 위반을 판단하셔야지 내 느낌과 뭐 기억 이런 거는 소용이 없고 어차피 그런 느낌과 기억으로 보험사가 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이제 병원이나 뭐 이런 그 요양급여 내역서라든지 뭐 국세청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의미한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그냥 없다고 내가 그냥 생각하는 게 실질적으로 좋은 대응도 되지 못하는 게 뭐 문제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그냥 그러한 이제 맹목적인 믿음이나 기억으로 이제 이런 초기에 딱 조치를 했으면 뭐 보험금 처리를 받거나 뭐 해지권 행사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는 준비가 이제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는데 그런 기회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그런 대응이기 때문에 이제 좋다고 볼 수가 없는 대응입니다. 그래서 30일 이상 투약 사실은 이제 5년이란 기간 이내에 이거는 알리루무 대상으로 되어 있고 뭐 이런 위반이 있다면은 이제 강제 해지, 뭐 보험금 지급 거절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가입 시에 이제 잘 고지를 하는 게 제일 좋고 문제점 이제 보상 청구 후에 이런 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이제 뭐 조사자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인지 뭐 해결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 보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